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이나 슬픔, 불안, 분노 같은 다양한 감정을 겪게 되죠. 이런 감정은 모두 삶에서 파생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가운데서 특히 잘 다뤄야 하는 감정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면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 분출했다가는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스스로의 삶에도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길 사람 속에서는 이지영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 분노, 화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분노,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유 없이 화를 내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는 건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왜 어린아이들 보면 떼를 자주 부리잖아요. 네. 그러한 때도 사실 화이고 아동기와 청소년기 아이들이 심술이 나 있는 것을 자주 보는데 그것 또한 분노, 즉 화이죠. 예. 청년들 요새 어찌 보면 가장 화가 나 있는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쌓아온 커리어에 비해 주어지는 기회가 턱없이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 그 차이에 좌절하고 불공정에 화가 납니다. 네. 중년들 또한 그동안 직장과 가족관계 등에서 쌓인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는데요. 노년에는 또 열심히 살아온 세상과 가족들에게서 소외된 것 같아 서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 예. 화를 느끼는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무시당했다, 존중받지 못했다, 함부로 대해졌다라고 지각하여 화가 나는 건데요. 예. 이때 분노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은 화가 나면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네. 즉 분노는 공격성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화나게 했다면, 심기를 거슬렸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나 또한 화가 나면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에 후회할 수 있는 행동을 해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결별,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보복 심리 때문이라는 말씀이신데요. 가장 흔하게 하는 이 복수의 행동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흔히 화가 났을 때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한 뒷담화를 합니다. 예. 어찌 보면 공격은 해야겠는데 자신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간접적 공격 행위인 거죠. 사실 누군가의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채용이나 승진 등의 좋은 기회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다른 동료들이나 친구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죠. 예. 그 밖에도 분노의 공격성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려는 충동으로 인해서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나 동물 등 엉뚱한 대상에게 공격성이 향하는 대체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소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화를 유발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보복이나 공격을 하는 직접적인 공격도 있고요. 공격이라고 뚜렷하게 지각되지는 않으나 은근히 공격당하는 느낌이 드는 수동 공격적 행동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나에게 대놓고 공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렇듯 내가 누군가를 화나겠다면 우리는 분노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분노를 적절히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점점 쌓이면 누군가가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에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여 쉽게 화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느끼는 분노는 어릴 적부터 축적된 엄청난 양의 분노가 가슴 깊숙이에서 올라와 덤탱이 씌우듯 나가는 거라 강렬합니다. 소위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 등의 사건들이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가해자들은 한결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서 그랬다고 항변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불공정이나 무시 같은 단어는 이제 분노와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인데 네. 상대방은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조언입니다. 아, 네. 조언은 자칫 상대방의 경계를 허락 없이 침범하는 것으로 지각되어 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잔소리, 지적, 간섭으로 지각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조언을 수시로 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글쎄요, 뭔가 자라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양육 과정입니다. 아, 예. 양육의 과정은 어찌 보면 조언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음.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난 자녀에게 세상에 대해, 대처 방법에 대해 하나씩 가르쳐 주다 보니 조언의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화를 느낍니다.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이 조언이 자신을 침범하는 곳으로 화가 나죠. 예.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자주 화를 느끼고 그 화가 쌓여 심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한 일 같은데요. 네. 이게 분노를 다스린다고 해서 무작정 이 화를 참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게 정말 위험한 방법이라면서요. 네, 오랫동안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네. 그 이면에 분노의 감정이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살면서 겪은 수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들로 인해 느꼈던 그 화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또 다루지 못해서 우울, 불안, 공황장애나 강박장애 등으로 발전하게 되는 셈이죠. 우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경우 내면에는 상처로 인한 화가 있는데 밖으로 화를 표현하지 못하니 내면으로 공격성이 향하게 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면서 결국 우울해집니다. 네, 화를 참기만 하면 오히려 악순환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런가 하면 그 화를 거의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살면서 이 사람이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다 할 정도의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성격인 건가요? 제가 앞서 드렸던 것처럼 분노는 공격성을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다루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화 자체는 처음부터 느끼지 말자, 무조건 참자 하는 대처 방식을 취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는 과거에 가정폭력과 같이 신체적 폭력이나 지나친 개입이나 간섭을 받게 되면 그럴 때마다 분노를 느끼게 되는데 분노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므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네. 바로 나라는 경계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나 가져, 내 것 아니야. 그러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어 고통을 줄일 수도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또 다음 질문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 분노를 느끼는 포인트가 다를 거잖아요. 여기에 뭐 어떤 의학적이나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바운더리, 즉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가 허락 없이 침범당했을 때 화를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물리적 경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때리는 신체적인 폭력은 가장 대표적인 경계 침범 행위로 화를 유발합니다. 상대에게 호감이 있어서 좋아서 만지는 신체적 접촉 또는 아무리 호의적이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자신의 경계, 즉 몸을 침범한 것이므로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이 나라는 심리적 경계의 범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심리적 경계의 범위가 넓은 사람은 가족에서부터 자신의 가방, 신발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경계 안에 포함된 가방, 신발 등을 만졌을 때 상대가 화를 내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반면에 심리적 경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자신의 몸조차도 자신의 것으로 지각하지 않아 누가 때리거나 간섭을 해도 별다른 화를 느끼지 않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나의 영역을 누군가 침범했다라는 데서 오는 그런 이제 반발 작용이고 또 그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노를 참 잘 다루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평소에 화가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 일일까요? 일단 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전이라는 사전 조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아무에게나 아무 대선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상에게 하세요. 내 화를 끝까지 표현해도 들어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친구, 가족, 상담자와 같은 안전한 대상에게 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는 안전한 상황에서 하세요. 혼자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화나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서 화나와 같이 감정 단어를 명명하여 말, 글, 몸을 통해 몸 밖으로 꺼내어 표현해야 합니다.
화에 주의를 기울여 해소될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며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화를 표현하면서 화가 그대로 차분해질 수도 있고요. 화가 더욱 올라와 때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도 안전하게 쿠션, 소파, 매트리스 등을 이용해서 때림으로써 안에 쌓인 공격적 충동을 안전하게 밖으로 비워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쉽게 권해드리고 싶은 안전한 방식이 글입니다. 글이요? 네. 우리 휴대폰 있잖아요. 네. 또 PC, 메모장, 일기장 이런 곳에 내 화를 몸 밖으로 계속 표현해 보세요. 글로. 아. 이때도 화나는 감정에 집중해서 느끼는 그 감정과 생각을 빈 여백의 오타투성이의 글로 밖으로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주의할 것은 글로 화를 표현한 경우에는 다시 보지 말고 반드시 버리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네. 그 밖에도 춤, 노래, 권투 등의 운동과 같은 이런 안전한 방식을 활용해서 내면의 화에 집중해서 몸 밖으로 꺼내는 방식으로 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분노를 해소할 때 기억하실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바로 선해소, 후 이해의 원칙입니다. 먼저 화를 해소한 다음에야 자연스럽게 사고가 활발해지면서 내가 왜 그런 화를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화가 해소되면서 그곳에 미안함, 불쌍함, 슬픔 등의 다른 감정들이 올라오고 그것들도 안전하게 해소하면 비로소 비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우리 비워지면 채우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듯이 그 비워진 자리에 겪은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니까요. 이처럼 안전하게 분노를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오늘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깊이 알아봤는데 이 현대인들에게 좀 꼭 필요한 유익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이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